미술활동 보고서 작성법, 주목받는 미활보. 오늘은 두 가지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미활보도 두 가지식으로 작성해야 돼요. 누구나 두 가지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요. 하지만 어떻게 두 가지식으로 써야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미술활동 보고서 어떻게 두 가지식으로 써야 되는지 오늘은 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활동을 했던 학생 입장에서는 활동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적었을 때 그 효과가 채점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입학사정관님들, 교수님들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홍익대학교 기준으로 보면 학생 한 명당 12개의 활동을 봐야 돼요. 그것도 학생 스스로는 차별화되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받아보는 10년 넘게 받아보신 그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다 거기에 비슷한 고만고만한 그런 활동들을 여러 개를 봐야 되고요. 한 명에 12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을 봐야 돼요. 아니 저 같은 선생님 입장에서나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아이고 내가 관심 있는 아이고 내가 붙여야 되는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글을 읽다 보면 감정도 많이 이제 앞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글이 다 좋게 보여질 수 있지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활동을 직접 했던 지원자들 입장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내가 경험했던 활동이니까 그 활동의 어려움, 힘들었던 거 이런 게 이제 서두부터 해가지고 내가 어떤 경위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이제 종료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적으면 이게 일기가 되는 거죠.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 활동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이었는지를 앞에 써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관심을 통해서 내 글의 후반부까지도 관심 있게 집중력 있게 읽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가지식의 목표입니다. 두 가지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글의 핵심을 가장 앞 문장에 적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체 글의 앞부분에 적고 뒤에다가 이제 설명을 좀 이제 해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두 가지식으로 쓸 부분이 어떤 활동이냐에 따라서 그 꼭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활동은 활동의 일련의 과정상에서 특정 과정 부분이 크리티컬한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활동은 진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는 글을 핵심으로 넣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글 같은 경우는 내가 발전한 경험, 발전한 토대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야 될 때가 있죠. 또 한 글 안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만 넣지 않고 두 개나 세 개를 넣을 때 첫 번째 핵심을 두 가지씩 넣어야 되는데 그 핵심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바로 이 핵심을 선별하는 부분이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작성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노하우가 될 거예요. 방향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무엇을 포인트로 두어서 두 가지식의 핵심으로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차츰 글을 쓰면서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사례를 좀 보실게요. 먼저 초안입니다. 샌디 스코글런드의 작품을 분석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 어려운 굉장히 추상적인 글이 됐어요. 이어서 보실게요. 그는 사람과 사물의 배치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추상적인 메시지를 사진으로 보여준다. 이 글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어떤 것을 분석하고 확인했는지를 교수님한테 어필하고 싶은 의도는 알겠는데 마치 이게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시 후에 또 보고요. 마저 이어서 보면 채도, 거리, 시점 등 다양한 조형 요소를 이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낼 수 있었다. 그의 전달 방식을 빌려 현대인의 개인주의를 표현하였다. 이제서야 이 활동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글이 굉장히 길게 읽어야지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이 학생이 이 활동을 어떠한 목표나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알기까지 그 앞에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어떻게 수정했는지 보실게요. 현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하였다. 현대의 환경 문제를 비판한 샌디 스코글런드의 표현 방식인 강렬한 보색 대비와 사물의 배치를 차용하여 개인주의를 표현하였다. 어떠세요?
앞에서부터도 내가 어떤 활동을 의도하는지에 대한 게 함축적이지만 기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작가 혹은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배웠던 그런 과정들이 단순 나열 방식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무엇을 배웠어요가 아니고 내 작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걸 반영함으로써 내가 포인트를 잘 잡아온 학생이고 내 주제는 어떠했는데 그런 주제랑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앞부분에서 설명을 잘 정리해서 해줬을 때 일단 끝까지 다 읽지 않더라도 이 학생이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구나가 첫 번째로는 잘 보일 거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 뒤에 글까지도 조금 더 집중해서 읽히게 되겠죠. 또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을 앞으로 가져다 놓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목적화하는 중요한 부분만 잘 정리를 하니까 앞쪽의 글의 글자 수에 비해서 뒤쪽 글은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앞쪽 글 글자가 173자였는데 그걸 정리하니까 108자만으로도 충분히 또 풍부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향후에 두갈식 미술활동 보고서 효과적인 미알보 쓰기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